지난 22일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던 대구시 신청사 입지가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터로 결정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15년 동안 풀지 못했던 지역 현안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도출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구시 신청사는 내년 기본계획 수립 후 본격적인 건립 절차를 거쳐 2025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오늘 시사톡톡에서는 대구시 신청사 입지 결정 과정과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대구의 청사진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두 분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김태일 대구시 신청사 건립 추진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먼저 대구시 시청의 역사와 건립 추진 과정을 정리한 권윤수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고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중구 동인동에 있는 대구시청의 역사는 6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구시청은 1956년에 지금 대구시 의회가 쓰고 있는 건물에 처음으로 자리를 잡은 뒤 1993년에 바로 옆 건물에 새로운 청사를 지어 현재 자리로 옮기게 됐습니다. 2년 뒤인 1995년 달성군이 대구시로 편입되고 대구직할시가 대구광역시로 승격되는 등 도시 규모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250만 인구에 맞게 시청 조직과 직원들도 늘어나면서 대구시 청사 공간은 갈수록 부족해졌고 민원인들의 불만도 많았습니다. 결국 2014년에는 민간 건물에 일부 부서를 옮겨야만 했고 지금은 동인동 본관과 산격동 별관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 추진은 15년 전부터 구체화됐고 그 사이 여러 후보지가 거론됐지만 입지 결정은 하지 못한 채 유보돼 왔습니다. 신청사 건립 추진 이슈는 2018년 지방선거가 치러지면서 본격적으로 재점화됐습니다. 시청 이전지로는 대구시청 본관이 자리한 중구와 옛 경북도청터의 북구, 옛 두류정수장터의 달서구, 화원읍 설아리를 내세운 달성군 4개 구군이 유치 경쟁을 벌였습니다. 구군별 유치전이 본격화하면서 대구시는 올해 초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입지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 신청사 추진 공론화위원회는 정치와 행정, 건축과 도시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됐고 최종 결정은 수기 민주주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 시민들의 손에 맡겼습니다. 8개 구군에서 무작위로 250명의 시민 참여단을 모집해 2박 3일 동안 합숙을 거쳐 후보지를 평가한 결과 대구시청 이전지는 12월 22일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터로 결정됐습니다. 평가 항목들이 모든 구군들이 만족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의 공정성을 기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어느 구가 되든지 이게 다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15년 동안 대구시가 풀지 못했던 신청사 이전을 시민들이 모여 이뤄낸 이번 결정이 대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시사톡톡 권윤수입니다. 네,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정말 오래된 15년 묵은 숙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이 대구시에서 건립추진기획팀이 처음 운영된 게 2004년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사실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새로운 청사를 짓기 위해서 계획을 했다가 또 유보가 됐다가 계획이 백지화됐다가 하는 과정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침내 두류정수장터로 결정이 되면서 그야말로 오래된 숙제를 아주 모범적인 방식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참 행복한 방식으로 해결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새로운 청사로 이전이 대구시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먼저 시장님께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15년 동안 이 청사 신축에 대한 논의가 많았지만은 지역 간의 갈등이 생기고 또 재정 여건이 어려워짐으로써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15년 만에 해결을 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대구 100년의 대계를 우리가 이제 시민들과 함께 썰어내려 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고 보고요. 저는 이번에 입지 결정도 중요했지만은 이 결정 방식이 시장이나 공무원 몇 사람이나 또 전문가들 몇 사람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함께 토론하고
평가해서 시민들 스스로가 결정을 했다는데 참 굉장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동안 많은 시도들이 새로운 청사를 지었고 이전도 했지만은 이렇게 시민들이 대구 미래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한 것은 이것이 대구가 최초의 사례이고 또 이렇게 결정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대구의 미래를 위해서 아름답게 승복했다는 것도 저는 우리 대구 시민들이 정말 위대하고 자랑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어려운 과정을 주도하시고 결론까지 마무리하신 우리 김태일 위원장님 소회는 또 남다를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저도 뭐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시민의 손으로 어쨌든 해결했다고 하는 네. 점은 우리 지역으로서도 첫 경험이고 또 입지 결정을 공론 방식으로 했다고 하는 것도 전국적으로 최초의 일이라고 그렇습니다. 보겠습니다. 근데 역시 이런 방법을 선택했던 어쨌든 시장님의 신의 한 수, 네. 저는 이걸 좀 높이 평가를 일단 하고 싶고요. 네. 대구시청 2층 계단에 올라가다 보면 시민이 시장이다라고 하는 네.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모토가 지난 5, 6년간 대구시정의 기본 방침이었는데 뭐 원탁회의라든지 또 뭐 현장 시장실이라든지 뭐 이런 또 주민 참여 예산제라든지 뭐 다양한 시민 참여 의사 결정을 이제 주도해 왔지만 이번에 이 결정은 그러한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가치 실현의 정점을 찍는 네.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뭐 그 마지막 시민이 선택한 그 결과도 대단히 수용성이 높은 네. 이런 점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 대구 시민이 놀라운 일을 해냈다 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시장님께서 먼저 공을 던지시고 그것을 받으셔가지고 이제 추진을 위원장님께서 하셨는데 뭐 한간에는 그래서 두 분이 미리 염두에 두고 이렇게 뭐 절차만 이렇게 한 게 아니냐 이런 가짜 뉴스가 한동안 또 심하게 돌기도 했습니다. 그 보시면서 마음이 어떠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뭐 유치 경쟁 과정에서 네. 저는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모든 이 시군이 승복하고 시민들이 이렇게 정말 좋아하시는 것은 그게 정말 가짜 뉴스였다라는 게 입증됐고요. 네. 사실은 공론화 위원장님 이렇게 모시고 나서 저희는 전화 한 통화도 안 했습니다. 네. 위원장님 정말 전화 한 통화도 안 하셨습니까? 뭐 저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마디 정말 한 적이 없고요. 네. 그다음에 이걸 이제 조례로 만들었던 시의회의 역할 네. 또 그것을 흔들리지 않고 계속 지켜주었던 역할들이 참 중요했습니다. 네, 그냥- 사실은 외부적 네. 도전이 많았습니다. 뭐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이런 결정도 이런 압력도 있었고요. 근데 그런 거 다 지켜준 시장과 시의회에 대해서 저는 또 감사를 네. 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네, 조례로 만들어서 굳히기를 해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참 큰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배경은 그렇고요. 2015년에 시장님 공약으로 청사를 새로 짓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하실 때 당시가 1993년에 지어진 청사가 겨우 한 20년 정도 지났을 남짓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 청사를 건립해야 되겠다고 이제 공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 1993년도에 지었으니까 이제 한 26년이 됐는데요. 지금 돌이켜 한 4, 5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그때보다는 행정 환경이 너무나 변해서 공무원 숫자가 굉장히 늘어서 그동안은 청사가 좁으니까 네. 앞에 있는 빌딩들에 하나하나 임대를 해서 네. 한 4군데 정도 흩어져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도청이 떠나고 나니까 도청 별관에다가 공무원들의 절반이 옮겨가서 근무하고 매일같이 보면은 제가 시청을 출입하다 보면은 시민들께서 여기 경제국이 어디냐고 하면은 저기 상격동 청사로 가셔야 된다. 네. 그러면 아이고 또 그렇게 멀리 가야 돼요. 이런 시민들의 불편도 있었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좀 결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사실은 15년 동안 2번의 시도가 있었지만 저는 그게 전임 시장님들이 실패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네. 사실은 전임 시장님들께서 그렇게 시청사의 필요성을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네. 지금 와서 제 시대에 와서 할 수 있었다고 네. 보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저도 가보면 시청이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형적인 형태니까요. 네. 뭐 옮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에는 뭐 다들 동의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이전과 똑같이 우리 지역이 가장 강점을 가지고
시청을 유치할 수 있다고 말한 구가 달서구, 중구, 북구, 달성군까지 해서 이제 네 개 지자체가 이제 신청을 했었는데요. 결국 이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하신 시민들께서 선택하신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이 두류정수장터로 선택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위원장님? 우선에 그 경쟁에 참여한 네 지역은요, 뭐 다 훌륭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름다웠습니다. 아름다웠다는 이유는 뭐냐면 기초자치단체가 대구시 전체의 비전을 제시하고 네. 나름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 우리가 뭘 해야 되겠다는 이제 그런 문법으로 이제 신청과 설명과 네. 설득을 제시했는데 뭐 그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나왔던 주옥 같은 아이디어들을 이제 시정에서 좀 잘 받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선 드는데요. 네. 그 다 훌륭한 네 곳 가운데서 달서구가 시민들에게 어필했던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고르게 점수를 다 잘 받았는데 경제성 측면에서 시민들이 굉장히 주목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지역은 100% 대구시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네. 토지 매입을 위한 추가적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이 시민들에게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주목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지역이 갖는 토지적 특성 뭐 이렇게 반듯하고요. 또 주변에 두류공원이 있어서 경관이나 환경들이 굉장히 좋게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대목에 점수를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균형 발전에 영향 미칠 수 있는 영향들 뭐 이런 점도 시민들한테 주목을 받았던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같은 걸 봐도 대구시 재정을 걱정하는 많은 시민들이 오히려 결정되고 난 뒤에 사실 그게 아니면 추가적으로 돈이 드는데 결정되고 난 뒤에 더 잘 됐다고 얘기하는 얘기를 저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시장님께서는 이 네 곳 중에 후보지로 내심 어디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한 지역이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 말씀은 안 해주실 것 같고요. 그런데 대구시로 이제 두류정수장터가 결정되고 난 뒤에 보시니까 이 터가 가지고 있는 입지적 장점이나 대구시청 입지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저는 정말 시민들께서 제 시장보다 훨씬 더 깊이 고민하면서 잘 선택했다. 저 솔직히 이번 결정을 보면서 조금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야, 이게 시장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시민들보다도 더 대구의 미래를 위한 여러 가지를 신중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내가 보면서 일을 했나 싶을 정도인데요. 네. 사실은 두류정수장은 저한테도 의외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마음에 딴 장소가 있으셨군요. 딴 장소보다도 그냥 시민들께서 중구 현이치 아니면은 북구로 택하지 않겠나 네. 뭐 이런 전망들이었으니까요. 네. 그런데 그렇게 시민들께서 두류정수장으로 택하시고 난 이후에 두류정수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시민들이 절묘하게 네. 선택을 해주셨다. 두류정수장터가 지금 48,000평입니다. 네. 그리고 바로 뒤편에는 두류공원이 있고요. 그리고 앞에는 달구벌대로가 2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지하철 2호선인 감산역이 바로 시청 부지 앞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통도 편리하고 그리고 환경도 좋고 토지를 앞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많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그동안 이 서구, 달서구 이쪽이 남구 이쪽이 너무 어떻게 보면 침체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구의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시민들께서 깊이 생각하셨던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시민들의 결정이 참 탁월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저나 대구시는 시민들의 이 결정을 오로지 잘 받들어서 정말 멋진 신청사 시대를 여는 것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참 사람 마음이 이상한 게요. 저도 북구 아니면 중구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쩌면 가장 유리한 건 북구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저 주위에 있는 분들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희한한 게 결정이 되고 난 뒤에 들여다보니까 여기가 제일 좋았는데 최적지였는데 왜 이런 생각을 안 해봤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솔직히 한번 해봤습니다. 그것이 네. 그 정치인이나 네. 전문가들 보다가 시민이 더 낫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네. 시민은 자기 이해관계나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지식과 가치에
편견에 집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과정을 지켜보니까요. 들어올 때는 각자 나는 이곳이 좋아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근데 학습, 토론,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의견들을 수용하는 그 태도가 네. 아주 놀라웠습니다. 그 과정을 보셨으니까요. 네. 그리고 자기 생각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요. 근데 이거 정치인에게 맡겼으면 어떻겠습니까? 정치인들은 자기 주장 바꾸지 않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걸 진영화시키잖아요. 네. 멱살잡이 하잖아요. 네. 아마 그래서 한치도 못 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시민이 정치인이나 전문가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실제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뭐 전문가분들하고 정치인들이 들으면 섭섭은 하시겠지만 사실이 그런 걸 어떡하겠습니까? 네. 방금도 말씀을 하셨지만 도심 구도에 약간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지금 이제 대구시가 제가 들어와서 이 혁신 중에 크게 세 가지 혁신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하나는 산업구조를 혁신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래 신산업으로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고 커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공간구조 혁신인데요. 우리 대구시는 앞으로 어떻게 공간구조를 바꿔나가려고 지금 전략을 가지고 가냐 하면은 지금 중구를 중심으로 하는 원도심 부분들은 역사, 문화, 비즈니스의 공간으로 간다.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동대구와 그리고 혁신도시와 수성 알파시티를 중심으로 하는 첨단 산업 벨트 부분들 하나를 구상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낙후된 서구를 중심으로 하는 서구 그리고 달서구 달성군을 중심으로 하는 신산업 벨트를 설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핵심 키가 서부 쪽은 서대구 역사를 중심으로 하는 대개발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시청 신청사가 달서구로 갔기 때문에 이제 이 서부 쪽은 서대구 역세권과 그리고 신청사와 달성 신산업단지의 트라이앵글이 구성이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중구는 지금 시청 신청사와 그리고 또 경상 가명 구적지 달성 토성을 중심으로 하는 삼각형의 이 역사, 문화, 관광, 비즈니스의 중심으로 앞으로 변화하게 될 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동구와 수성구 쪽은 혁신도시, 동대구역 그리고 수성 알파시티의 삼각축으로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이제 시청이 서부 지역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시청 청사가 이러한 삼각축의 균형자 역할을 하는 그러한 앞으로 청사진을 네. 가지고 공간개발 전략을 좀 속도를 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2020년에 이제 시장에게 던져진 과제일 텐데 이제 시청 입지가 정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항 문제가 결정되고 그다음 서대구 역세권 개발이 이제 본격화됨으로써 적어도 공간 구조화 전략의 어떤 컨셉트 조정이 네.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그래서 2020년은 그럼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 네. 뭐 이런 공간을 어떻게 배치하고 구조화할 것이냐 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이 도시가 지향해야 될 가치들을 좀 분명하게 설정하는 것이 선행 작업이라고 봅니다. 결정 과정이 사실은 시끄럽거나 결정이 끝나고 난 뒤에 승복이 안 되고 이의제기가 많고 하면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고사하고 수습하기도 바쁜데 사실은 그 이후의 단계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정비가 잘 되어 있는 첫 단추를 잘 깬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가능하게 된 게 이제 수기민주주의라는 방식을 앞서 또 말씀하셨지만 도입이 된 건데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처음이 아니라 다른 정책적인 과제, 그러니까 교육 문제에서도 한번 시작을 했었는데 좋은 평가보다는 사실은 약간 박한 평가를 받았던 제도라서 도입하는 시기에 썩 그렇게 선뜻 선택하기가 녹록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성공을 할 수 있을지. 그런데 이것을 도입했던 먼저 시장님께서 공을 던지셨지 않습니까? 제안을 하셨던 이유가 있으실 텐데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난번 두 차례 우리가 어찌 보면은 중단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는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고 시장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가다 보면은 이제 지역적 갈등이나 여기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네. 사실은 뭐 저도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부분들을 결정을 하려면은 시민적 결정에 맡겨야 된다라고 봤고요. 사람들이 시민적 결정에 맡긴다 그럴 때 두 가지 오해가 있었습니다. 시장이 자기 의도를 저 제도를 가지고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오해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아니 전문가들이 결정을 해야지 시민들이 전문가도 아닌 시민들이 결정을 해서 제대로 결정되겠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에 또 한 번 우리 시민들에게 저는 확신을 갖게 네. 되었습니다. 어떤 다른 도시보다 우리가 토론 문화가 성숙돼 있고 민주적 역량이 높은 대구 시민이다. 이것이 정말 자랑스러운 것이죠. 기존의 여러 제도들 통해서 시민 역량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서 네. 이것도 이제 이 방법이 가장 최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던지셨군요. 네. 그러면 이걸 해보신 직접 운영해보신 김태일 위원장께서도 아까 모두에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놀라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운영 과정. 저는 교과서적으로는 뭐 이것이 갖는 의미를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사회 통합적이고 가장 수용성 높은 의사결정 방법이다. 그다음에 여론조사 민주주의보다 공론 민주주의는 한 단계 더 진화한 것이다. 뭐 이런 이제 교과서적 얘기를 실제 해보니까 사실이에요. 네. 사실이에요. 하나하나의 시민들은 다 모자라기도 하고 넘치기도 하는 뭐 이런 것입니다만은 네. 이 시민들이 모여서 학습하고 토론하고 상대편의 의견을 수용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뭔가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가는 과정들이 루소가 얘기하는 그런 이 볼롱테 제네랄 일반 의지가 네. 아닌가 싶고요. 또 최근에 뭐 용어로 얘기하자면 집단 지성이라는 게 정말 있구나. 네. 개별 시민들은 다 걱정스러워요. 네. 그러나 그새 총리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놀랄 만한 그 상식을 확인하는 네. 그런 결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우리 대구 시민들이 갖는 어떤 시민성과 대구 시민들의 정치적 교양의 네. 수준도 아주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네. 250명 표집을 했는데 100% 다 응수했습니다. 이거는 공론화 실험사상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부수적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그것도 아주 좋았습니다. 어떤 시민은요, 이제 부산 출신인데 네. 대구에 한 20, 30년 살았어요. 네. 그런데도 내가 부산 사람이냐, 대구 사람이냐 이랬답니다. 네. 그런데 이번 결정에 참여하면서부터 아, 나는 대구 사람이다. 네. 이렇게 자기의 삶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는 말하자면 이 지역의 주인이 된 것이죠. 네. 뭐 그런 거라든지 또 뭐 가족 그 베트남 여행을 다 팽개치고 자기 혼자만 남아서 여기에 참여했다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이 대구 시민의 어떤 정치적 교양이 정말 놀라운 것이다. 일종의 하는 소명으로 받아들이셨군요. 이번에 그렇습니다. 그런 참여하는 책무. 저랑 대화를 나눈 중에는 시민이 시장이라는 말이 가장 꽂혔대요. 거를. 네. 그래서 제가 중간에 순서에도 없는 다시 한번 연단에 올라가서 진짜 시민이 시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스스로 주인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자부심, 네. 그다음에 자기의 어떤 행위가 자기의 판단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효능감, 네. 이런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중요한 토대가 될 그렇습니다. 것이고 네. 앞으로 이 지역의 어떤 그 역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네. 바로 그런 에너지를 확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처음에 시작됐을 때는 많은 분들이 어떤 우려를 하셨냐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백년 대계를 내다봐야 되고 우리 여러 가지 경제적인 복잡한 사정이 있고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한데 이 복잡한 문제를 시민들이 딸랑 2박 3일 동안 모여가지고 학습하고 토론한다고 해서 제대로 결정을 할 수 있겠냐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시각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느 지역에서 이 사람이 이 표집이 됐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지금 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의지를 가지고 우리 대구시의 전체적인 발전보다는 내가 있는 지역을 위해서 그냥 투표를 할 거다라는 이런 우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은 컸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거를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실제로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 엘리트들이요, 네. 자기 지역과 특수 이해에 더 집착합니다. 네. 또 엘리트들이 가지는 그런 논리적 무기 가지고 그걸 강화시켜 나가잖아요. 네. 시민들은 아니에요. 네. 자기 출신 지역에 시청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분명히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네. 근데 그렇지 않은 다른 지역 사람들의 얘기를 경청하고 또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지표들을 검토하면서 정말로 열려진 자세로 오로지 대구만 생각하자, 네. 이런 모토에 맞게 행동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시민성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놀랍다는 것을 제3, 제4 느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난관을 뚫고
어쨌든 이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결정 내용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신청사는 어디로 갈지가 결정이 됐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대구시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장님, 보통 이렇게 시청 청사가 옮겨가면 부동산 업자들한테는 개발 호재 혹은 뭐 들썩들썩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걸 짐작했고 또 최근에는 그쪽에 뭐 결정되자마자 매물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뭐 물론 그걸 또 나쁘게만 볼 수가 없습니다. 저 시장으로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그쪽에 이제 시청 청사가 옮겨가고 주변은 난개발이 되면은 사실상 그 시청 옮겨간 효과가 전혀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시청 청사만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시청 청사에 걸맞는 주변의 환경도 같이 만들어줄 때 시청 청사가 균형 발전이라든지 또 시청 청사 자체로도 랜드마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지금 조금 발빠르게 행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할 생입니다. 할 생각이고 이거는 시장인 제 권한이기 때문에 이미 시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조만간 그렇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획적으로 시청 청사가 들어서는 주변 반경 500m에서 700m 사이는 전체적으로 교통 대책이라든지 환경 대책이라든지 시청과 어울리는 건물 개발이 되려면은 지구 단위 계획을 새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들은 구청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달서구와 이미 그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시청이 들어가는 효과가 제대로 발휘하고 시청뿐만 아니라 하나의 시청 행정 타운으로서 멋진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협력하는 그런 일은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좀 강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250만 명 시민들이 1년 동안 이 고생을 했는데 부동산 업자들 뭐 주머니 불리게 해줘서 야 어디 정의로운 사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장님 강한 조치가 있으면 강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뭐 규제 준비하고 계시다니까 부동산 업자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제 말씀을 주셨지만 그냥 시청 청사 하나만 옮기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시의 그 새로운 청사진을 설계를 다시 해야 될 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류정수장터로 옮기시고 난 뒤에 시청 청사를 건립하실 때 가지고 계신 비전이나 어떤 컨셉을 뭐 실현하겠다 이런 게 있으시면 또 어느 정도 규모로 할 예정으로 있다는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죠. 구체적인 이제 설계 방향이나 구체적인 세부 계획은 또 우리 시민들 의견도 듣고 전문가들 검토도 받고 그리고 건축 설계는 정말 세계적인 건축가들의 자문과 참여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근데 다만 기본 컨셉은 거기가 지금 두류공원이 바로 뒤편에 있고 48,000평의 완전히 평평한 공지입니다. 근데 우리 시청이 사실은 청사 건물이 들어갈 부지는 5,000평에서 많아야 한 10,000평 정도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38,000평이라는 거는 정말 시민들이 소통하고 힐링하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고 이런 충분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달서구에서는 뭐 대구형 센트럴 파크라는 컨셉을 잡았던데요. 그것이 센트럴 파크가 되었든 무엇이 됐든 간에 충분히 시민들과 소통하고 힐링하고 문화적인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으로 우리가 설계를 할 거고요. 그리고 감산역에서부터 시청역까지 오는 도로는 지금 20m 도로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40m로 사실은 확장하는 거는 시청이 거기 결정이 되지 않더라도 했어야 될 일이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하 공간 개발 부분들을 지금 달서구에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들도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새롭게 내년에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들을 다 담아서 정말 멋진 랜드마크 이 시청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뭐 건물만 지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의 랜드마크고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올 만한 이런 공간을 생각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공론위가 출발할 때 어떤 신청사냐에 대해서 저는 시민의 상상력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런 정신이 이제 건물 지을 때까지 계속 좀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조사를 해봤어요. 네. 뭐 저 웹 여론 조사도 하고 원탁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마이닝도 했더니 대구 시민들이 바라는 청사는 단순히 행정 업무 공간만이 아니라 문화예술, 휴식 그리고 소통 공간. 네. 뭐 예를 들면 뭐 데모할 수 있는 광장도 좀 만들어 달라 이런 네. 요구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가치들이 잘 실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그 집 짓는 과정에서 뭔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무슨 바닥도를 하나씩 시민들이 좀 자기 거를 만들든지 네. 아니면 벽돌을 한 장씩 10,000원에 저 계좌를 구자를 두어서 네. 벽돌 한 장씩 그 시민들이 쌓아가도록 하든지 뭐 네. 어떤 그런 시민 참여 정신이 신청사의 가치를 만들고 또 건물을 짓는 과정까지도 네. 관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시장님께 드립니다. 네. 시장님 뭐 10,000원 정도 기부하고 벽돌 하나 깔고 난 뒤에 올 때마다 이거 내 집이다 이런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참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네. 한번 잘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신청사 완공은 언제쯤 계획하고 계시고 역시 중요한 거는 또 비용 아니겠습니까? 비용은 어느 정도 들고 앞으로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될지 뭐 말씀을 좀 주시죠. 네. 이제 2020년도 내년에는 기본 계획을 하고 그리고 중앙부처의 절차를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네. 중앙투융자 심사도 봐야 되고 이런 절차를 우리 대구시가 중심이 돼서 하고요. 또 구청은 구청대로 지구단위 계획이나 수립하는 절차를 내년도에 다 완벽하게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기본 계획 속에는 대체로 설계를 어떤 방향으로 하고 그리고 공간들은 활용은 어떻게 하고 하는 것들을 기본 계획 속에 다 담을 겁니다. 네.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설계에 2021년도부터 설계에 들어갑니다. 1년이면은 설계가 되면은 2022년에 공사를 착공하게 될 거고 그러면은 2025년도에 지금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완공이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이사를 가는 계획이고요. 지금 이제 비용은 지금 현재 한 3천억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토지 수용비가 안 들기 때문에 3천억 정도면은 건축 부분들만 보면은 저는 꽤 괜찮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용 조달은 이미 전임 시장님 때부터 2012년도부터 1년에 200억씩을 쭉 적립을 해서 제가 이어받아서 작년도까지 보니까 이자 포함해서 1,308억 원이 이미 적립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청이 완공할 때까지 해마다 200억씩만 예산을 투입하면은 대체로 시청에 드는 비용은 다 저희가 조달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공원화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도로 확장의 문제는 또 시청하고는 별개로 그 시청에 옮겨가지 않더라도 어차피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또 별도 계획으로 하고 또 필요하면은 민자도 유치를 해서 기왕에 할 바에는 제대로 된 공간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전에 달구벌대로를 보면 처음에 달구벌대로를 뭐 저 10차선을 쭉 설계를 해서 만들었을 때 너무 과도한 도로를 깔고 있다고 막 비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 도로가 아니었으면 지금 대구가 굉장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도로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동의만 해주시고 참여해서 동의만 해주시면 다소 뭐 좀 비용을 좀 많이 들여서라도 이왕 100년 대계를 꿈꾸면서 좀 비용이 지금 예상하신 것보다 훨씬 많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시청 청사 주변 공원화 그다음에 이걸 해보실 청사진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재정을 투입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또 우리가 좋은 이 제안을 가지고 가면은 또 민간이 참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열어놓고 정말 대구의 100년 대계를 설계한다 이런 관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초창기에 그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를 했어요. 너희들이 원하는 시청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해서 여러 가지 뭐 작품들을 이제 그 확인했는데 두 작품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는 시청사 위에 우주선이 내려오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상상화. 뭐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 미래를 생각하는 어떤 통찰력을 아마 우리 지역 지도자들이 좀 가져 주십사 하는 것이 아마 김 교수님 말씀인 것 같고요. 그 새로 지어질
이 신청사에 대한 기대가 점점 더 커지는데요. 또 한편 든 사람은 몰라도 난 사람은 안다고 이 나가는 쪽의 입장에서 탈락지에서는 중국만 하더라도 청사가 나간다고 생각하면 일단 허전할 것이고요. 또 유치할 것이라고 기대를 많이 했다가 안 온 여러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섭섭하고 우리는 이렇게 냈던 제안했던 많은 것들을 통해서 개발을 해보고 발전을 시켜보고 싶었는데 안 되게 되었다는 결과에 섭섭함과 함께 또 시장님께 이 지역은 어떤 대안을 갖고 있냐고 한번 또 질문을 당연히 할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북구 같은 경우는 끝나면서 바로 북구의회와 북구의 청사 유치위원들이 같이 모여서 네. 청사가 유치를 못한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자기 비전을 가지고 예를 들면은 여기를 대구형 실리콘밸리로 네. 만들어 달라. 네. 그리고 3호선의 이 지하철 부분들, 네. 지상철을 빨리 조기에 연결시켜 달라. 이런 몇 가지 제안들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이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청사 문제가 나오기 전에 이미 거기를 어떻게 할 건가 할 때의 원안들이 사실은 이 경제적 관점에서 실리콘밸리로 청년들이 인재가 양성되고 청년들이 자기 꿈을 피우고 그렇게 해서 대구에 이 어떻게 보면 창조적인 미래를 열어가는 공간으로 하자라는 얘기들은 쭉 있었기 때문에 그 제안들을 해왔습니다. 그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대구시가 받아서 이제 북구하고 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구 같은 경우도 아마 조만간 중구 나름대로의 이 발전 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고 네. 또 제안을 해올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들을 대구시가 잘 수용해서 정말 시청청사가 떠났다고 해서 네. 거기가 공동화되고 이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것들이 정말 들어와서 그 지역을 활기를 띠고 중구의 컨셉에 맞는 네. 그런 방향으로 하는데 이제는 구만의 역량이 아니라 시의 역량 전체를 모아 나가서 네. 그러한 지금 청사 유치에 따른 상실감과 우려 부분들을 저는 정말 기우라라는 그런 생각이 들도록 그렇게 해야 될 책무가 저와 우리 대구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정말 대구의 미래를 위해서 시민적 결정을 아름답게 수용해 주신 우리 중구, 북구 또 달성군 우리 시민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그 지역 지도자들에게도 감사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나은 발전을 위한 그러한 지혜를 함께 모아 나가야 될 때고 대구시는 그 책무를 충실히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 이제 하나 숙제는 끝났는데요. 또 하나 숙제가 있습니다. 공항 이전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 두 개가 다 결정이 되고 나면 대구시는 정말 큰 변화를 겪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두 사업이 결정되고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대구시는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지 말씀을 좀 주시죠. 네, 우선 지금 제 신청사는 우리 내부를 정말 자부심을 갖고 연결하고 그리고 단단하게 하고 상징화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제 신공항은 이런 대구를 세계로 여는 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청청사와 그리고 신공항의 시대는 그동안 없었던 대구의 새 시대, 새 역사가 열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 부분들이 정말 시민들이 오랜 수건이었습니다. 네. 둘 다 이 수건 중에 하나는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서 이제 실행에 옮기게 됐고요. 네. 나머지 하나는 머지 않습니다. 1월 21일 날 네. 군의와 의성 주민투표에 의해서 최종 후보제가 결정이 될 겁니다. 최종 후보제가 결정이 된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넘어야 될 산이 한두 개는 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대구 경북이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대로 공항을 가져야 되고 네. 또 한편으로는 정말 우리 대구 입장에서는 K2 군공항과 이 도심 한가운데 있음으로 해서 근본적인 도시의 변화 발전에 장애가 되는 걸 이번에 이전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정말 이 세계로 열린 창을 만들고 또 그것이 나간 자리도
또 하나의 대구의 미래의 신성장 거점으로 만드는 계획을 치밀하게 해서 사실은 이것이 대구의 새 시대 새 역사를 여는 그런 밑거름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책무가 저와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민들에게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끝으로 위원장님, 이 대구시 신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시민들께 한 말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250만 시민의 힘이 이루어낸 쾌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뭐 그런 점에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가 앞으로 이 도시를 더 역동적으로 만드는데 좀 쓰임새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것을 어떻게 잘 이끌어내고 그 힘이 뭐 발현되도록 하는 것은 또 지도자의 몫입니다만은 네. 기본적으로는 어떤 시민성, 그다음에 시민의 어떤 정치적 교양 이런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시민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또 기대를 보냅니다. 네. 새해 더 높은 시민성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2019년이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요. 시장님 마무리하시면서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주십시오. 네. 부족한 사람이 대구시정을 맡아서 이제 6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오랫동안 어려워졌고 또 침체기에 제가 맡았습니다. 거대한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근본적인 혁신을 시민들께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걸 추진하는 부족한 사람이 이걸 추진하는 동력은 저는 시민 속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만 믿고 그동안 달려왔고 또 그 결과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이번에 시민이 시장이다, 시민에 대한 믿음의 결정판이 신청사를 시민들이 결정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정말 시장으로서 감사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이 도시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시민 여러분들입니다. 주인으로서 이 도시를 아껴주시고 이 도시 일에 참여해 주시고 이 도시를 위해서 봉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대구는 희망이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우리 아들, 딸, 손주, 손녀들에게 저는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한 앞으로의 남은 시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시민들께 정말 감사 말씀드리고 또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는 정말 복된 한 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두 분 결정 과정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신청사가 훌륭한 신청사로 설립되는 날까지 지켜보고 참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